여야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를 볼모로 갑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전례가 없다며 다시 한번 거부했고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려면 명단을 알아야 한다고 즉각 반박문을 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성격을 정권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은 56.6%,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2.3%로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컨테이너 병상까지 설치하고 있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자택 대기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코로나 검사 대기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특파원이 직접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스크도 필수고 차량에는 혼자만 탑승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달리 검사 신청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일이나 걸렸습니다. 뉴스A 동정민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174석의 위력을 모두가 실감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통과를 막겠다고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지만 여당은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 180석을 모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고 어차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일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인데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 쇠파이프와 최루탄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견제장치가 무력화되면서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민찬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까? 네, 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는 잠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의 경우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이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앞으로 5시간 정도만 가능합니다. 모두 5명의 의원이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2명이고 국민의당은 1명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은 내일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놓은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일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외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많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13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팽팽한 논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겁니다. 수사 권력, 기소 권력, 이 사법 권력의 통제, 견제를 위한 국민의힘은 내일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됩니다. 법률권 의석수가 180명을 넘는 만큼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며칠에 걸쳐 쟁점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오늘 하루 여야의 표정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소리라도 질렀던 야당 법사위원들, 오늘 상임위엔 아예 불참했습니다. 그 사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갔는데요. 규탄 농성 외엔 방법이 없는 무기력한 야당과 밝은 표정의 여당, 너무나 달랐던 여야의 하루를 강병규 기자가 보았습니다. 이런다고 감춰지나 정권 비리 밝혀내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여당 편을 들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나가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귀를 후비는 등 야당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과 환담을 나누며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열린민주당을 챙겼습니다. 지금 야당, 이제 우리 최강욱 의원님 제외하고요. 야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으셔서 우리끼리라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인 것. 어젯밤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과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담보되지 않는 민주주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디서 민주주의를 함부로 입에 올리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한번 듣고 있다니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이야, 지금. 아니. 여야의 공방에는 밤낮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경제 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 국회가 부작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재계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바 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경제 3법이 무엇이고 재계는 왜 이토록 반발하는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경제 3법이 통과되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큽니다. 총수 일가의 의결권을 낮춰 감사위원이 효율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 하지만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3%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력을 취약하게 한다며 비밀 정보가 투기 자본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99% 펀드로 SK그룹을 공격한 소버린 펀드나 해외 자본의 현대자동차 수소 산업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엘리엇 사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타깃 삼아서 해외 투기 펀드들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다. 기업 경영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소송 남발이 이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현대차, 한화 등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금융복합기업은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재계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반발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는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다 보면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민주당에 174석을 준 민심은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정의당의 비판입니다. 민주당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볼모로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규탄합니다. 공수처법과 같이 여야 간 수기와 합의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대폭 제한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최후로 한마디 하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는데도 의사진행 발언도 무시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의당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를 볼모로 정의당에게 갑질을 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겠다.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어제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낙태죄 관련 발언을 정의당이 비판하자 김 의원이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요? 예.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류의 그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김 의원은 SNS에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했다며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입법 독주라는 말까지 나온 정기국회였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자, 이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도 이번에 처리되는 이 쟁점 법안이 정치, 사회, 경제 분야별로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은 모두 131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그동안 여권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치, 사회, 경제 등 쟁점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과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이름을 붙인 경제법안들도 있고요.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5.18 왜곡 처벌법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이 21대 첫 정기국회였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우선 몸싸움은 줄었지만 압도적인 의석수에는 제도적 장치들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곧 진행될 예정인 필리버스터도 의원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이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74석, 여기에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으로 따져보면 180석이 넘죠. 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상임위 심사에서는 특정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킬 때 쓰는 제도적 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야당 몫으로 들어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편을 들면서 국민의힘의 견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쁘게 밀어붙이다 보니 그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 절차를 틀리기도 하고 토론이 생략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야당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워낙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토론이 불가하게 만든 것은 위원장의 의사진행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역사는 윤호중 위원장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얘기 좀 해보죠. 이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형태대로 이제 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때 출범을 했다면 이 공수처장으로 우병우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 됐을 거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 정도로 친정부 성향의 공수처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가 관건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여권 성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 의사와 무관하게 여당과 정부 추천위원 의견만 반영해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여권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대거 진출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검사는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요. 지금의 여권 분위기대로라면 공수처장과 검사의 임명 과정에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수처장의 여건이 이토록 신경 쓰는 이유가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발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데요. 현 정부에서 중용됐던 법조인을 여권에 추천을 했는데도 성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어서 완전히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안 쓰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라는 조직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로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공수처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공수처장과 검사를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막판 신경전은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 공태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공 기자, 내일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이 직접 나갑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오전 10시 반 이곳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중에 윤 총장 측의 출석 여부를 밝히기로 했었는데요. 윤 총장 본인이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에게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한다면 징계의 부당함과 절차상의 문제를 적극 밝히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불출석을 통해 이번 징계위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이 불출석을 결정하면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 특별변호인만 징계위에 출석할 걸로 전망됩니다. 자, 이 운명이 걸려있는 윤 총장 측, 내일 어떤 전략으로 법무부에 맞설 계획인가요? 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 청구 사유를 반박하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징계 청구의 핵심 혐의로 제시된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임명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징계위 개최를 막는 효과가 있는 가처분 신청은 사전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내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한 바 있죠. 하지만 이 징계위원장조차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징계위원의 모습을 이은우 기자가 미리 짚어드립니다. 내일 오전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징계위원장이 가운데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양쪽으로 징계위원들과 법무부 검찰과장이 자리를 잡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위원장 맞은편에 앉게 됩니다. 현재까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과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진통은 징계위원 기피 신청 과정에서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사전 공개는 법령 위반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윤 총장 측이 내일 현장에서 이용구 법무차관 등을 상대로 무더기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피 대상이 된 당사자를 제외한 채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과반수로 배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의결권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장관은 심의만 안 할 뿐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는 여전히 징계위원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장 권한을 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내일 징계위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을 채택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증인을 여러 채택하면 신문을 위해 추가로 날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 여부나 수위를 내일 중에 최종 확정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라임의 돈줄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던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갑근 전 고검장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에게 다소 힘이 실리는 내용이지만 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또 논란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제입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이 투자한 부동산 회사 메트로폴리탄에서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라인펀드 판매를 늘려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메트로폴리탄과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었고 세금 처리도 됐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윤 전 고검장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자문료를 건넨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돈 준 사람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구속영장 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수사팀이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명분 쌓기용 수사를 진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거의 700명에 가까운 수준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강한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만 5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백신 공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가 확보한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이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이라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돈이 더 들더라도 백신을 추가 확보하라는 지시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확산세가 워낙 빠르다 보니 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모자라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병상까지 만들었지만 더 심각한 건 치료를 맡을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료원 앞마당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상 부족이 눈앞에 닥치자 서울시가 급하게 임시 병상으로 마련한 겁니다. 의료진하고 환자 동선 분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의료진만 들어오는 문을 조그맣게 하나 내줄 거예요. 나머지는 저쪽에서 환자는 저쪽 배우 반대, 의료진하고 반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컨테이너 병동 한 곳에는 이렇게 환자 3명이 머물 수 있는 병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증상이 가벼운 환자부터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수도권 1일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체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으로 열흘새 2배 넘게 급증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남아있는 중증 환자 병상은 10개뿐입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면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은 수도권에 이미 다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어요. 환자가 발생하면. 4, 5일 전에 수도권에 중환자실이 없어서 울산까지 전화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확진을 받아도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가지 못해 집에 머무는 대기자만 하루 평균 250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 154개를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전담할 추가 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수도권은 확진자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 때문에 문을 닫은 업소도 크게 늘었죠. 혼란이 큽니다. 체육시설에는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학원가에는 변칙 영업이 등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업소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텅 빈 실내 골프 연습장을 청소하는 박찬인 씨. 실내 체육시설이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되면서 3주간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원들의 환불 요구에 박 씨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월세만 해도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모두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지금 2.5단계로 격상하고 20분 정도 환불 요구하셨고 각각 분리된 방에서 골프 연습을 해서 방역에 더 철저한데도 실외 영업은 허용하고 실내 영업은 금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중소형까지 문을 닫게 된 학원가는 변칙 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슨 과였어요? 학원 수업은 어떻게? 대부분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일부 학생은 별도 장소를 빌려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업도 가능할까요?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학원 하기 전에 공부방을 집에서 했었어갖고 지금 공부방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걱정이지만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수업을 보내는 학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보내고 있죠.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보내면 내 아이는 또 안 보낼 수 없어.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환기가 안 된다 하고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한다고. 1대1 수업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학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학원단체는 운영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정도도 심각합니다. 코로나 블루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 어르신들입니다. 집안에 사실상 갇혀버린 노인분들을 건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힘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텅 빈 노인종합복지관. 노래교실이 열리던 강당은 아예 불이 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겁니다. 거의 여기가 꽉 차요.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비만감염도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복지관을 찾던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는 김금녀 할머니.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복지관에서 만든 도자기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진 이후 자식들과도 왕래가 없어 외로움은 더 큽니다. 영화관도 있지, 노래 교실도 있지. 언니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래 가슴이 막 따뜻하고 정이 그리워서 그래요. 사람이 그리워서. 라면 봉지로 만든 나비를 집안 곳곳에 붙이며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어르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네, 복지관에서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교회와 노인대학을 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요즘 할 수 있는 건 TV 시청뿐입니다. 노래대가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서글프더라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걱정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1년 동안 한 2번 우울증. 아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치겠다. 만나지 못하는 딸과는 통화만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니하고 만날 낀데 어쩌나 이거. 얘는 웃음이 나오나 엄마는 눈물 날락한다.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6월 관내 독거노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중증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복지관에선 증세가 심한 어르신을 상대로 집중 돌봄 서비스를 늘렸습니다. 요즘에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김치를 주려고 우리 큰며느리가 많이 담아왔어. 전화 상담뿐 아니라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차려줘서 설자 해주고 그냥 빨래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하지만 생활보호사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명랑하셨어요. 화장도 싹 하시고 입술도 빨갛게 바르시고 밖에 못 나가시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좌절하신다 할까 자괴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19로 전에 없던 일상을 외롭게 버텨내고 있는 어르신들. 소소하지만 소중한 바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집에 제일 가고 싶지. 복지관에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독거노인의 심리 방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3개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30%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도 눈여겨볼 만한데 계속 상승해서 오차 범위 밖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3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모두 30%대에 머물렀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8%포인트 떨어진 35.7%, 부정평가는 5.3%포인트 오른 59.4%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관 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긍정평가 38.5%, 부정평가 57.8%를 기록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8.5%에 머물렀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어보니 독단적이고 편파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고 검찰, 법무부 갈등 해결 부족이 2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경제 문제 해결 부족 등도 부정평가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분명히 국민은 공수처법이나 윤석열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총장은 28.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3%,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지사와 이 대표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윤 총장과 이 지사, 이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내년에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 지역 여론조사도 공개됐습니다.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 가운데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2.3%를 차지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안정론보다 24.3%포인트 높게 나온 겁니다.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야권 후보 지지율 총합이 여권 후보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8.9%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 사건이 민주당에게는 악재임에는 분명하지요. 민주당의 약세라면 약세가 전국 평균보다는 PK 지역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야권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위를 기록했고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권 후보 중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전체 순위 조사에서는 1위부터 3위 후보들까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말 바꾼 자, 끼어든 자, 당한 자. 네.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각각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겁니까? 네, 먼저 법사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7년 전 한 말을 들어보시죠. 이 제도는 다수로 날치기 하는 것을 막고 그 날치기에 대항해서 소수 야당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선진화법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실상 무력화시킨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7년 전 야당일 때와 여당이 된 게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군요. 네. 자,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래 여야 의석수와 상관없이 동수로 이제 구성되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별 소용이 없었어요. 네,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국민의힘은 최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건 조정위 구성은 여야 3인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여당 이중대죠. 네, 열린민주당은 사실 범여권으로 분류되긴 합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이제 끼어든 자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한 자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민주당에 당했습니다. 어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3명의 캐스팅 보트를 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힘을 합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막상 전체 회의에서는 정의당 생각과 다른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겠다고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될 줄 알고 민주당을 도와줬는데 네. 이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거죠. 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검찰 힘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민주당이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항의하자 사과했습니다. 결국은 뭐 다 민주당 뜻대로 된 거예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이게 바쁠 것 같은데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도서가 있습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렇게 표지가 잘 보이도록 책 한 권을 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보이시나요? 책을 거꾸로 들고 있네요. 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네요. 네, 검찰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지난달 출간한 책인데요. 이 변호사는 임용 1년 만인 2002년에 검찰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제가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입니다. 스폰서한테 용돈을 받는 것도 야, 이거 우리가 이 스폰서한테 용돈을 받아서 이걸로 거학을 척결하면 그러니까 수사관들한테 뭐 좋은 거 먹이고 거학을 척결하면 이거 좋은 거다. 네, 이현주 변호사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의 요즘 생각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이 책을 들고 와서 읽은 것은 좀 의도적인 걸로 봐야겠죠. 네, 오선 의원 출신인 만큼 이 책이 찍히는 거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엔 국회에서 보란 듯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아내 관련 자료를 읽기도 했는데요. 부패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도서 정치로 정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책도 좀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나라방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무서워서 병원과 검사소가 포화 상태라고 계속 전해드렸죠. 저희 특파원이 직접 검사를 받아봤더니 결과를 받기까지 6일이나 걸렸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코로나19 검사 예약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시간대가 다 찼습니다. 사흘 뒤 겨우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 검사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마스크도 필수고 차량에는 혼자만 탑승을 해야 합니다. 검사자 분산을 위해 예약은 필수. QR코드가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Number 5? 배정받은 곳으로 갔더니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원을 확인한 뒤 새 장갑을 착용한 채 진단키트를 꺼냅니다. Just go on and see that. I'm only going about that far in the nose. It doesn't hurt. 코 속에 면봉을 넣고 샘플을 채취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When can I get the result? 2 to 3 days. 3 They days? can do text message. 사흘을 더 기다린 뒤 음성이라는 결과가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선 미국 전체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만 있으면 증세가 없어도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감염 의심자가 급증하자 검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6일이나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당국의 격리 조치나 관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 확진자의 전염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에서 이사만 가도 큰 뉴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일론 머스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크게 일궜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LA에 본사가 있습니다. 집도 LA에 있던 그가 20년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For myself, yes, I have moved to Texas. We've got the Starship development here in South Texas, where I am right now. 머스크는 이후로 벤처기업의 성지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규제를 꼽았습니다. 거대한 삼나무 숲에서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없다며 정부가 방해나 안 됐으면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봄, 공장 가동을 놓고 주정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사라질까 주지사까지 나서서 달랬지만 And my belief and hope and expectation is as early as next week they will be able to resume. 머스크는 자신을 체포하라면서 공장을 돌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주 목적이 절세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는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지만 텍사스는 0%이기 때문입니다.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 속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올해만 8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머스크의 재산은 17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2년 전 테슬라로부터 받은 스톡 옵션을 텍사스에서 현금화한다면 54조 원을 세금 없이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초밥의 나라 일본에서 한국인 요리사가 운영하는 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올랐습니다. 개업 1년 만이라서 더 놀랍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생선을 손질하는 33살 한국인 요리사 문경환 씨. 정원 7명의 이 조그만 곳에서 초밥집을 개업한 지 딱 1년. 세계적인 음식 등급 평가사인 미쉐린 가이드가 문 씨의 가게를 도쿄에서 초밥이 훌륭한 곳으로 새로 선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인 요리사가 초밥 부분에 선정되기는 처음이라며 문 씨를 조명했습니다. 평생 요리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받는 그런 별을 제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요. 중학생 시절 만화 미스터 초밥왕을 보고 요리사의 꿈을 키운 문 씨는 초밥의 본고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24살 때 무작정 도쿄로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선배들이 가르쳐주는데 잘 못 알아듣고 언어의 장벽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하기 직전 끼니를 해결하러 들른 식당에서 주인이자 지금의 스승을 만났고 그곳에서 8년간 하루 20시간씩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그의 장인 정신에 일본인들도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오픈을 했을 때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모든 일본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어제 바뀌었습니다. 해발 8,848.86m로 기존보다 0.86m 더 높아졌죠. 네팔과 이 중국이 생중계를 통해 공동 선포한 건데요. 누리꾼 사이에선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은 아니다. 높은 산은 따로 있다. 주장이 나와 근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 1954년 인도 조사팀이 발표한 8,848m가 국제적으로 통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 중국이 정상부에 쌓인 눈 말고 눈 속 가위를 기준으로 8,844.43m다 주장했죠. 학자들 사이에선 이 지각판의 이동으로 산 높이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이 측량에 나섰고 눈 높이까지 포함해 공동 합의한 8,848.86m로 발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 정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의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한 높이, 해발을 기준으로 하죠. 이 기준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저, 이 산의 가장 밑부터 이 꼭대기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 하와이의 이 마우나케아 산이 1,200m로 에베레스트보다 높죠. 2016년 프랑스 또 에콰도르 과학자들은 지구가 완전한 원형이 아닌 타원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해 이 지구 중심부를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를 보면 에콰도르 이 침보라소 산 6,384km로 에베레스트보다 지구 중심이 높은 지점에 있다 발표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명합니다. 결국 기준이 뭐냐에 따라 산 높이가 다르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산의 높이가 해발이 기준인 만큼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명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가 열리는 것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라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업계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조 원을 들여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연간 43만 대 전기차에 납품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2022년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동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2조 달러, 우리 돈 약 2,200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기업 중엔 배터리 대량 생산 시설이 없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삼성 SDI, 이른바 K배터리 3사가 납품 우선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책이 바이 아메리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구매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경쟁 구도다. K배터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업체끼리의 지나친 경쟁이나 갈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업체 CATL이 추격 중이라고 해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갈등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수촌 추가 입촌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울상입니다. 그래도 훈련은 멈출 수 없겠죠. 언택트 방식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태극전사들 김태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훈련 시설들은 문을 닫고 단체 종목은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핸드볼 선수가 핸드볼을 해야 되는데 핸드볼은 못하고. 그래도 훈련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종목별 맞춤 체력 훈련 영상이 제공된 겁니다. 저희끼리 훈련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동영상을 보고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치료까지 영상통화로 해결합니다. 잘 지냈어요? 이제 다시 목표를 재설정을 해야 되고 훈련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그로 인해서 기술 연습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었고 대면 훈련이 꼭 필요한 선수들은 시간별로 1대1 일정을 잡아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또 부족했던 부분이나 제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와서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19종목 총 157명. 아직 출전권을 얻지 못한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계속 참가해야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꿋꿋하게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낮에는 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첫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서울에는 진눈깨비 형태로 올 텐데 예상대로라면 예년보다는 20일 정도 늦은 첫눈입니다. 눈이 그친 뒤 주 후반까지는 잠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동안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텐데요. 내일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서 수도권과 충청은 밤사이 미세먼지 수치가 나빠지겠고 모레까지도 이 지역은 계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추워집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올겨울 첫 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 가능성까지 있어서 제설 작업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요즘 국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법안들이 워낙 순식간에 다 통과돼 입법 자판기냐는 자조도 나오는데요. 가고 싶은 길로 질주하는 민주당, 당장 쾌감은 클지 모르겠지만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위험한 질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